태화강 백리길 탐사팀.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이 언양성당 본당과 사제관입니다. 언양성당은 울산 지역에서 건립된 최초의 천주교 성당이고 부산 교구 내에서는 두 번째로 설립되었습니다. 언양성당이 건립될 당시에 16개의 공소를 관할했지만 모두 폐쇄 흡수되고 현재는 살티, 공군정, 길천, 순정공소 등이 남아 있습니다. 1926년 부산 본당에서 언양성당으로 독립하고 초대 본당 신부로 에밀 보드뱅 신부가 부임했습니다. 보드뱅 신부는 성전 건축을 계획을 밝히고 언양 지역 공소 대표들이 새 성당 건립을 위한 자발적인 단체를 조직하고 모금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1936년 10월 본당과 사제관 수축성식을 하였습니다. 언양성당은 부산교구에서 유일하게 그 높은 건물과 뾰족한 첨탑이 그 특징인 고딕 양식으로 제작된 석조 건물입니다. 2004년 9월 4일에 국가등록문화재 제10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신앙유물 전시관은 1989년 새 사제관이 완공된 뒤에 1990년 옛 사제관을 개조해서 신앙유물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언양지방 천주교 선교 200주년을 기념으로 만든 것이고 이 안에는 성물과 기독교 서적 그리고 옛 서류 등 약 7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영수 문학관 해설사 김지영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신 이곳은 오영수 선생님의 문학관이고요. 울산에서는 최초의 문학관이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문학관입니다. 저희 오영수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편 소설을 많이 쓰셨던 분이시고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소설을 쓰셨던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이곳 언양에서 1909년 2월 11일에 태어나셨습니다. 5남 5녀의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우셔서 선생님이 우체국에서 사무 보조 일도 하시고 또 신문 배달도 하시면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 열망에 선생님이 학비를 여비를 마련하셔서 일본으로 건너가십니다. 31년도 오사카 나니와 중학교를 가셔서 32년도에 속성과를 수료를 하셨습니다. 38년도에 도쿄 국민예술원을 졸업을 하십니다. 이곳에서 미술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43년도에 선생님의 사모님도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그래서 기장에 잠깐 발령이 나셔서 선생님이 가 계셨는데 그때 김동리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됐었습니다. 처음으로 김동리 선생님을 만나 뵙고 49년도에 선생님이 그 인연으로 선생님의 소설인 남이와 엿장수를 신천지에 발표를 하시고 등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년도에는 선생님의 소설인 머루를 서울신문에 발표를 하시고 입선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걸으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현대문학이란 월간 문예 잡지의 초대 편집장이 되십니다. 1955년도에 초대 편집장으로 계시면서 11년 동안 실무에 계시면서 선생님이 또 선생님의 창작집을 7권을 내시고 많은 글들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77년도에 고향으로 낙향을 하셔서 또 글도 쓰시고 또 선생님의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많은 문인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계시다가 79년도에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타계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이 흉상은 아드님이 오윤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의 민중미술 1세대인 서울대학교 조속가를 나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평소에 아버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 보이는 곳에 두셨다고 합니다.
이곳은 상북면과 언양읍의 경계점에 있는 명문입니다. 보이는 글자는 나무아미 탑 한자로 되어 있고 아래에는 한글로 나무아미 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강북 직후를 기준으로 해서 상북면의 토지 대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놨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인용하면 광복 당시에 상북면에 5정보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27명입니다. 27명 중에 제촌 지주,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지주들 중에서는 상북면이 가장 많습니다. 땅이. 상북면에 살고 있는 지주도 있고 상북면에 안 살고 있는 지주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송석가입니다. 여기 땅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럼 누가 가장 땅이 많느냐 이러면은 송석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남사가 두 번째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성남사의 경계섭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그냥 동부리 벅수라고 부릅니다. 벅수는 이와 비슷한 게 삼남면 시나리에 가면은 그 부지적거리라는 덕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정표 역할도 하고 동부리와 남부리를 나누는 경계석이기도 하고 이정표 역할도 하고 수호신 역할도 합니다. 원래 이 바위는 이 앞에 흘러갔던 악강이라는 작은 거랑에 엎어져가 있어서 돌다리로 이용을 했습니다. 음상리에 있는 마동댁이라는 전바치가 꿈에 골믹신 현몽에서 나를 좀 끄집어내 달라 해서 그래서 이제 노블 사서 이렇게 건져 보니까 이런 형태로 모셔놨습니다.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이건 원래 목장석이었는데 이에 썩어서 왕금석 뒤에서 사업을 해서 교체를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삼남구배에 있는 지퍼의 주막 그 앞에가 옛날에 모여있던 장성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자리에 두는 것도 좋지만 장성백이에 삼남읍과 언양읍에 있는 이 벅수 두를 한꺼번에 모아놓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요도사입니다. 요자는 여기 요자인데 그게 여기가 무슨 신 이름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내거랑하고 남천거랑이 사이에 삼각주에 섬처럼 보였는 섬이 요도라고 합니다. 권해, 정몽주 등 여러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기약 맞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딴 분들은 또 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끝에는 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돌로 된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한자로 되어 있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옛날부터 혁혁한 신령께서는 재앙을 금하고 좋은 일이 이르게 하시고 우리 생민을 도우시어 흥성함이 해를 있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상랑문에도 1970년 초에 건물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도사 하니까 사자가 저기 무슨 뜻이냐고 이제 하는 사장사자를 쓰면 맞을 건데 적적을 쓰냐 하는데 이유수 선생의 치명사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사는 두레를 뜻하고 제사를 지내는 집회소를 뜻하기 때문에 남구 성암동의 오항사, 황성동 성회마을 성흥사, 천국마을의 오중사 이 전부 다 내용이 요도사의 사자와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도호마을 망향비입니다. 그 신화리는 조선조 숙종연대에 이래로 쌍수정리였던 마을입니다. 그 후에 일제 초기인 1911년에 쌍수정리를 신화리로 개칭해서 4개의 마을 중 도호마을이 있습니다. 그 도호를 돌이라고도 하는데 마을을 어느 성씨가 떠났다가 옛날 있던 곳으로 옮겨왔다 해서 돌이라고 불렀고 호숫가에 있는 향토를 상징하여 돛대도 호수호자를 써서 도호라고 마을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울산 역세권 택지 조성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2013년 9월 30일에 망향비를 세웠습니다.
이 비석에 있는 지금 도호공원에는 당산나무인 수령 500년 된 팽나무가 현존하고 있고 옆에 제당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현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리마을 망향비는 그 도호마을 망향비가 세워진 2013년 9월 30일에 세워졌고, 그 평리는 옛 어른들이 넓은 들이라는 뜻으로 버든이라고 불렀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이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동네가 상평, 중평, 후평으로 나뉘었습니다. 2009년 8월 25일 고속철 업무단지로 편입되어 철거되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2013년 9월 30일에 교동리 1701-3번지의 근린공원에 망향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망향비도 약 7년 만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센트레빌 더 테라스 아파트 진입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2020년 10월에 원래 자리에서 300m 떨어진 교동리 1680-2번지의 근린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제당과 당산나무는 구식골 입구 동쪽에 현존한다고 합니다. 고려 장군 김치려 장군의 묘소입니다. 김치려 장군은 송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문은 무방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본가는 언양, 현재 아까 보시다시피 언양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시호는 위열이며 아버지는 예부시랑 금오이 대장군을 지낸 김부입니다. 이분은 그 15세 때 아버지의 힘으로 부엄으로 간직에 진출했습니다. 해서 태자부 견영, 어견영 행수, 대장군, 중랑장 대장군을 거쳐서 시중까지 오릅니다. 이분이 이제 싸움에 능했던 게 1216년부터 이 압록강에 거란이 침략했을 때 그때부터 장군으로서 이 면모를 과시합니다. 그 이듬해에 압록강 일대에서도 싸워서 이기고 또 제천 박달제 그 대첩에서도 크게 싸워서 물리칩니다. 1218년에는 몽고군하고 연합해서 거란군이 강동성에 진입한 다 함락시키고 최종 나중에 잔병까지 물리칩니다. 이후에 추밀원사, 그 다음에 병부상서, 판이부사까지 승진해서 그 당시로서는 그 최고의 간직까지 올랐습니다. 그분의 그 유지에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키가 6척 5천이라 그러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한 190cm 됩니다. 그러니까 크고 수염이 여 밑에까지 내려오고 해서 이거 정장을 하려면은 이 여종이 이 수염을 좀 들어주고 양갈래를 좀 들어주고 정장을 했다는 그런 또 기록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용감했고 부하 직원들한테는 되게 잘해줬고 장군이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내릴 적에는 상당히 엄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시중일적에 몽고군에 밀려서 강화도로 천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234년에 이분이 63세로 그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묘소도 강화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출토된 묘지석도 거기서 나왔고요. 여기에는 험요라고 할 수 없고 어떤 것을 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별도의 묘기가 2개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묘지석이 2개가 보이는데요. 저게 먼저 오래 있었던 거고 요게 뒤에 세웠던 거고, 제가 기록을 보면은 저거는 16세기 말에 설치된 걸로 추정되고요. 요 오른쪽에 요거는 요거 앞에에 1670년도에 이게 표지색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앞면에 보면은 요거는 1717년에 새긴 걸로 되어 있거든요. 뒷면에는 보면은 1670년 9월에 외손 민시중이 여기에 막 경상도 관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송나에 있는 김정근이라는 송나 찰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행감 강흥이라는 분을 시켜서 요 봉분도 좀 쌓고 묘지를 좀 조성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마 좀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었거나 그랬을 거라서 봅니다. 예. 돛질산에서 쌀바위까지 태화강 백리길 탐사. 우리의 탐사는 계속됩니다.